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일요일이자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인 오늘 하늘에서는 8년 만에 최대 규모의 부분 일식이 펼쳐졌습니다. 쉽게 만날 수 없는 신비한 우주쇼에 충북도 내 곳곳에서 관측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동그랗던 태양의 아랫부분이 서서히 일그러집니다. 달이 태양을 가려 나타나는 부분일식 현상입니다. 충북 지역은 오후 3시 53분 일식이 시작돼 약 1시간 뒤인 5시 4분 최대 면적인 47%를 가렸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2년 만이자 2012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규모의 부분 일식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일부분과 그다음에 대만의 일부분 지역에서는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그만 일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기한 우주쇼를 보기 위해 도내 곳곳에서 관측회가 열렸습니다. 시력 보호 장비를 갖춘 망원경과 전용 안경을 이용해 시시각각 변하는 태양을 관찰합니다. 일부 지역에선 구름 사이로 어렵게 관찰해야 했지만 천문 현상을 직접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습니다. 일식 이번에 2번째 받고 사과를 한 입 배운 것처럼 예뻤고 신기했어요. 충북 자연과학교육원은 코로나19로 대면 행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온라인을 통한 생방송 관측회를 마련했습니다. 일선 과학 선생님들의 재미난 강의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 그림자와 반 그림자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딴 건 몰라도 이 정도는 알아주셔야 여기는 왜 개기일식이 일어나고 저쪽은 부분일식이 일어나는가. 잠시 모습을 감췄던 태양은 2시간 13분이 지난 오후 6시 6분 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부분일식은 10년 뒤인 2030년 6월 1일에나 볼 수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철새인 민물 가마우지가 남한강의 텃새로 정착하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식욕과 번식력으로 물고기를 싹쓸이하면서 어족 자원은 씨가 마르고 있는데 유해조수 지정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양 도담산봉을 거슬러 남한강 상류의 바위섬을 검은색 민물 가마우지가 차지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오가던 철새가 남한강 텃새로 정착한 겁니다. 가마우지가 주로 모이는 곳입니다. 바위 곳곳에 배설물 흔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외래 종인 가마우지의 텃새화로 생태계가 급속도로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다 큰 가마우지 한 마리는 하루에 무려 7kg의 물고기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먹느라 그물을 망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문어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싹 잡아먹어가지고 지금 어획량이 너무 줄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여간 어망을 다 찢어버리고 이러니까 피해가 엄청나죠. 실제로 단양의 어획량은 10톤 가까이 줄었는데 특히 내수면 희귀어종인 쏘가리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국제자연보호연맹의 관심 필요종으로 유해조수 지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산란기 동안 얘네들을 포획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개체수가 더 많이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얘네들 개체수가 조절이 되면 피해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국가철새연구소는 겨울을 남한강에서 보내는 가마우지 개체수는 불과 4년 새 배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청주시 한국공예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특별한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충북 경제의 한 축이었던 옛 연초 제조창의 역사부터 공예관의 20년 변천사까지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어엿한 성년. 청주시 한국공예관의 20년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상설전 3부작으로 꾸며진 이번 전시는 지난 4월과 5월 1, 2부가 공개된 데 이어 최근 3부까지 모두 완성됐습니다. 작년 10월 문화재조창으로 이전한 공예관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고 앞으로 문화재조창에서 공예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명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상설전 3부작의 시작은 연초제조창 역사문화 상설전. 한국공예관이 지난해 10월 청주 운천동에서 이곳 문화제조창으로 이사하면서 건물의 옛 주인인 연초제조창의 역사와 당시 여성 노동자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담배 공장에서 문화창조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한 편의 파노라마로 그려냈습니다. 2부 청주 공예비엔날레 아카이브전에서는
공예 비엔날레의 지난 20여 년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999년 첫 개최 후 11회까지 2년마다 이어진 역대 비엔날레의 자료가 모두 모였습니다. 청주국제공예 공모전에서 수상한 대표 작품들도 관람객을 기다립니다. 3부작의 대미를 장식한 전시는 20년 공예관의 기록, 2001년 한국공예관이 첫 발을 뗀 이래 20년간 이어온 활동들을 소장품과 기록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공예 문화의 허브, 다시 말해서 우리 이 공예도시 청주의 공예 문화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국내 최초의 공예 전문 미술관인 한국공예관의 상설전 3부작은 사전 예약과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가 바이오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바이오헬스 종합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설립이 결정되면 내년 상반기 도산하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도는 전문기관이 설립되면 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협력,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대 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아온 35살 A씨가 완치해 퇴원했습니다.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9일부터 이틀 동안 전남 순천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로부터 감염된 38살 언니는 아직 치료 중입니다. 이로써 도내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61명 가운데 56명이 완치됐습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청주국제공항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주공항 국내선 이용객은 15만 3천여 명으로 3월과 4월 각각 7만여 명이던 것과 비교해 2배가량 많아졌습니다. 하루 평균 운항 편수도 증가해 3, 4월 각각 17편과 21편이던 것이 지난달 38편으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제선 운항 재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옥천군이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10만 원의 재난 극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4월 27일 이전부터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결혼 이민자 154명과 영주권자 46명 등 200명에게 재난 극복 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옥천군은 군 자체 예산으로 군민들에게 재난 극복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결혼 이민자 등을 제외했다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추가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한솔초등학교 증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일 만큼 커다란 연기가 치솟았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 중 불꽃이 튀면서 불길이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법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대량 수집한 뒤 재판매한 21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추징금 1,861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N번방 등에서 수천 개의 음란 영상을 수집하고 이를 판매해 1,4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낮 기온은 단양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33도 안팎을 기록하며 무더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5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충주와 제천, 단양 지역은 내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